그럼 말 나온 김에 그 장동혁 대표에게 그 영화를 봐달라고 얘기를 했죠. 국민의힘 분위기는 어떤지 그 얘기 듣고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 다 관람하길 바랍니다. 이거는 국힘 지도부도 반드시 관람해 주셔서 진실을 밝히자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반박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그래서 장동혁 대표께서 또 국힘 지도부가 이걸 다 보기를 저는 뭐 약속된 건 아니지만 기대해 봅니다. 그 대전 연설의 덕분에 우리가 강력히 지지해서 당원들이 장동혁 대표가 당선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일관되게 해주길 바랍니다. 좌고우면하지 마시고 윤석열 대통령 절연하는 순간 저 역시 또한 많은 당원들이 장동혁 대표를 버릴 겁니다. 아예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연설의 덕분에 대표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영화를 관람을 해달라는 건데 조영실 대표 일단 지금 보도 나온 거 보면은 따로 계획이 없다는 게 그 분위기 그 톤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정식적으로 이제 국민의힘에 이제 일정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이제 저게 이제 지금 알려졌는데 이 이제 당 대표의 일정이라는 게 이걸 미리 정해놓고 간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획된 것도 없고 검토된 내용도 아직은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 좀 시간이 지나도 갈 가능성은 낮다라고 해석해도 되는. 그 당대표 일정이라는 게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이제 지방선거 체제로 지금 들어가서 예. 당내 변화 때문에 이제 지역도 돌보고 이제 당명도 이제 개정하고 그리고 이제 당원당규도 이제 개정하는 작업들에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 일정 자체가 분초 단위로 지금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될 영역이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래서 지금은 당의 변화를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더 포커스를 둬야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런 내용들이 아직까지는 공유되거나 내용이 나온 게 없고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전한길 대표 같은 경우 이제 개인의 차원에서 계속 입장을 말씀하시고 계신 건데 이걸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개인의 의견을 갖다가 다뤄가지고 공론화할 상황은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이제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극우 유튜버들과 대해서 일정도 선을 아예 긋는 메시지라든가 행동을 할 필요가 있다는 당내 목소리는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누구랑 손절한다가 아니라 장동혁 이제 대표가 계속했던 것은 이제 계엄 사태에 대해서 이제 잘못은 했지만 우리가 그것도 안고 가야 될 일인 거고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과오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배출한 대통령이니까 안고 가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뭐가 구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장동혁 지도부 그리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그런 유튜버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중도 영역에 있는 사람들 그 이상의 것들 이 사람들 갖다가 어떻게 하면 다 안고 갈 수 있는지를 연구를 해야지 여기서 누구를 빼고 가는 게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그런 폭주 그리고 독단적인 행위들을 갖다가 견제하는 장치로서 국민의힘이 가겠다라는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세력들을 규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지 누구를 빼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상수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박상수 전 대변인이 뭐라고 썼냐면은 장동혁 대표 전환기 씨 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일까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세요? 근데 어제 전한길 씨가 귀국길에 이런 얘기 했더라고요. 장동혁 대표 답해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택할 것이냐 한동훈 전 대표를 택할 것인가. 지금 조영술 대변인 말씀 잘하셨는데 더 이상 뻘셈의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보수 진영. 지금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었는데 누구는 안 된다. 누구는 빼야 된다. 이렇게 하는 순간 앞으로 있는 모든 선거에서 민주당에 지겠다는 각오랑 똑같은 거예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어제 당원 1인 1표제 통과된 다음에 찬성률이 상당히 낮았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1대 0으로 이기나 3대 0으로 이기나 이긴 거 똑같다고 얘기했잖아요. 국민의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민주당보다 한 표라도 더 얻을 생각해야지 한 표 차이로 져갖고 안타깝게 졌다? 이렇게 위안 삼을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를 택할 것인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택할 것인지 이렇게 선택을 강요하는 것 자체가 보수의 지형을 아주 좁게 만드는 자가당착적인 내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한길 씨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보수 진영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말대로 해야 된다라고 장동혁 대표를 강요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의 그 선택도 분명합니다. 지금 실패한 대통령을 택할 수는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한길 씨가 낸 질문이 그렇게 어려운 질문이 아니라는 거 알고 실행에 옮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조윤수 대변인 장 대표의 이제 스탠스를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런 지적이라든가 요청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고 그냥 지방선거를 위한 본인의 행보를 그냥 한다? 핵심은 이거죠. 국민의힘이 이제 존재하는 이유는 선거에 이기기 위한 것이고,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한정당으로서의 이제 모습, 그리고 대중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갖추는 게 이제 국민의힘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어쨌든 보수의 큰 집으로서 이런 세력 저런 세력들을 다 뭉쳐야 되겠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재명 정권을 갖다 견제할 수 있는 세력들이라면 예. 어떻게든지 대화하고 협력하고 그리고 공조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목소리를 야당답게 내는 것이 실제로 이재명 정권이 제대로 국정을 하게 하는데도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의 저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지도부도 그러한 방향으로 꾸려 나가기 때문에 그 뭐 이제 청년 정당이 되겠다. 그동안 국민의힘 같은 경우 청년한테 굉장히 어필이 안 됐던 정당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청년들까지 확장을 하겠다 해가지고 오늘 이제 뭐 당대표 연설에서도 뭐 이제 선거 연령 이런 것들도 이야기했었지만, 이런 전체적인 맥락들이 누구를 빼는 그러한 그 정도로 국민의힘이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장동혁 대표의 국회 연설이 있었는데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 내용도 궁금했지만은 앞서요. 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지나면은 거치에 대한 입장 밝힐 거다 이런 보도도 있었거든요. 일단 그 영상을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영수회담을 요청합니다.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골든타임입니다.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마주 앉아 현안을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국민의 불안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야당 대표도 당연히 필요하면 만나는데 필요하고 유용할 때 만나야 되겠죠. 지금은 여야 간 대화가 우선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좀 더 추가에 뭐 돌파구가 필요하거나 또는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거나 이러면 그때 만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신 것처럼 영수회담이라는 게 만나자, 그래 만나자 이렇게 성사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했던 저 상황에서 밑에서 혹시 국민의힘하고 뭐 협상이라든가 물밑 교류가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교류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원내 대표 간에 뭐 공식적이나 비공식적인 어떤 회동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실무적으로 업무적으로 근데 뭐 물밑 협상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는 왜 또 영수회담을 제안했을까요? 저는 이제 과거에 대표 교섭단체 연설 써본 적이 있거든요. 네. 원래 뭔가 포인트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언론에서도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제 야당 대표로서는 하여튼 뭐 틈만 나면 영수회담 하자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으로서는 나름대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젠다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전에도 영수회담 얘기가 나왔을 때 말씀드렸지만 아니 대통령이 초대해가지고 오라고 할 때는 안 오더니 그게 뭐 오래된 일도 아닌데 뭐 안 와놓고 이제 와서 또 이제 단식 끝내고 나시니까 이렇게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는 것이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그러니까 일을 한 다음에 불평 불만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도 네. 참석했고 또 만나자라고 하는 건 맞지만 지금은 좀 TPO가 맞지 않고 또 지금 장동혁 대표께서 주장하고 계시는 것들이 뭐 3대 특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일단 국회 내에서 법안을 통해 가지고 이게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간에 합의가 돼가지고 통과가 됐는데 그래서 이게 대통령의 어떤 거부권 행사라든지 제2요구권 이런 것이 걸려있는 문제라고 하면 또 대통령을 만나서 건의를 해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만나가지고 정치 예. 현안을 푸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고 저는 꼭 장동혁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하지 않았어도 또는 또 정기적으로 시간이 되면 대통령께서는 저는 여야 지도부에 대한 또 만남의 시간을 또 가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좀 지금 얘기하는 게 영수회담이 뭔지 아세요? 영수회담이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단독으로 회담 갖자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야당 대표들 모아놓고 오찬했다. 이걸 영수회담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더군다나 당시에는 장동혁 대표가 단식을 선언하고 단식을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영수회담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만나자. 이게 영수회담 아니에요?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안 만나준다고 얼마나 많은 비판을 했었습니까? 네. 지금 자신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야당 대표가 영수회담 하자고 하는데 다른 야당 대표들과 같이 보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영수회담에 응한다고 할 수 없는 거죠. 뭐 후에 나중에 또
다른 대표들과 얘기를 하고 뭐 식사를 한다고 해서 그걸 영수회담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럼 제가 설명 아니 좀 제가 드릴게요. 드리고 조영실 싶은 대변인 거는 짧게 하고. 아니 그 단식하고 있는 사람한테 밥 먹으러 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건 기본적으로 예의가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단식하는 동안 그 민주당에서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누구 한 명이라도 왔습니까? 유감 표명이라도 했습니까? 대화 창구가 없기 때문에 당 대표 이제 연설을 통해 가지고 영수회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심지어 이제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했던 것 같이 아니 받고 말고는 어쨌든 대통령의 결단이지만 당연히 제1야당 대표로서 지금 제대로 된 국정 운영을 못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영수회담을 요청하는 것이고 협치를 하자는 것인데 이것을 갖다가 뭐 여야 간의 대화를 해라? 여야 간의 대화가 안 되니까 영수회담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예, 선생님. 네, 단식하신 거 안타까운 일인데 그때도 언론 기사 보면은 장동혁 대표께서 주장하시는 쌍특검 때문에 지금 단식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에 대해서 리더십 세우려고 하는 건지 사실 언론 기사 잘 찾아보시면은 그 기운을 느낄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중요한 거는 그러면 사실 대통령께서 오찬을 다른 분들하고 다 하니까 쉽게 말해서 1대1로 시간 달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또 대통령께서는 다른 여야 지도부하고 하시고 나서 예. 또 장동혁 대표를 먼저 보든지 아니면 또 끝나고 나서 또 따로 보시든지 그 정도의 융통성을 발휘하고 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지금 여야 지도부와의 어떤 만남을 자주 했습니까? 그래서 그 국민들이 평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조금만 좀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다 얘기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이해하실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거는 당내 내용과 관련해서 조영수 대표. 그러니까 국회 연설 끝나고 거취를 표명할 것이다. 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입장 정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거취를 표명할 것이다라고 장동혁 대표가 말을 한 적이 없죠. 그 보도가 이제 정확하게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한 다음에 나와가지고 거취 표명하는 자체가 상식적으로 볼 때 되게 기이한 모습이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동혁 대표는 지금 거취를 표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네. 지금 이제 송원석 이제 원내대표도 의총을 통해서 이제 재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논의하겠다는 게 재심을 갖다 평가하고 결론을 내리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장동혁 대표는 다양한 지금 당내 운영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해서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입장인 거지. 네. 이걸 가지고 내가 이 자리를 내려놓겠다 아니면 유지하겠다 뭘 어떻게 재심 하겠다. 투표는요? 그거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신 게 없죠. 왜냐하면 지금은 그 재심에 대해서는 이제 이미자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세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네. 그거를 포함해가지고 의견을 청취하는 거지 이거를 갖다가 내가 결론을 내려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상황은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한 건 없습니다. 저희가 저는 그제 같은데 네, 그런 보도 그제 그 의원총회에서 장동혁 대표가 의원들에게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 끝난 후에 본인의 거취와 관련해서 표명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이게 예. 그 제가 볼 때는 이제 정확한 워딩이 이제 그때 제가 그 현장에 있지 않아서 이제 그 잘 모르겠으나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예. 이런저런 이제 아까 방금 이미자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강하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잘 생각해보고 말씀을 드리겠다라는 차원으로 저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이후 직후에 자신의 거취를 표명한다로 이게 좀 약간 확대되고 이렇게 재생산된 와전됐다? 거고 예. 그렇게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무언가 뭐 입장을 낼 계획이 전혀 없는 거네요, 장동혁 대표는. 지금 그 의총이 지금 소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의총에서 이제 가감 없이 이제 송원석 이제 원내대표가 주도해가지고 의총에서? 의견도 청취하고 그 이후에 이제 상황을 보고 말씀을 하실 것이지. 그리고 그걸 갖다가 단체 대표 연설 나와가지고 말씀하시는 거 조금 모양이 이상하죠. 그럼 의총 날짜도 정해졌던가요? 내일인가 모레로 저는 알고 있는데 좀 그거 확인해봐야 아직 되겠습니다. 확정은 안 됐나 보네요. 사실 근데 이번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끝난 후에 연설 내용에도 관심이 있었지만 실제로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의원총회에서 장동혁 대표가 거취와 관련해서도 연설이 끝난 후에 이야기하겠다라고 뭐 대부분의 언론들이 다 그렇게 보도를 했고 장동혁 대표의 실제 발언 내용을 인용했었기 때문에 예. 관심이 많았는데 아직까지 나오지 않아서 저도 좀 궁금하고요. 사실 재신임 카드를 받는 것 아니냐라는 추측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왜냐하면 이미자 의원이 이거 100% 수용을 전제로 재신임 카드 받자 그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오늘 중에 그런 정도의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라고 여의도에선 많은 그 관측들이 나왔었는데 예.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걸 보면 아마도
지금 조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총회에서 다시 이야기를 명확하게 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러네요. 이게 재신임 관련해 가지고도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여러 이제 의견들도 나오고 이제 언론에서도 나오지만 이제 거치 이제 그 부분은 아니고요. 예. 이제 박정훈 이제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뭐 이런 논란이 나오니까 난 사퇴를 요구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 실제 이제 다양한 여론조사에서 이제 당원이라던가 그리고 당 지지자들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에 대한 이제 그 지지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예.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일부에서는 이 재신임 카드라는 것 자체가 오히려 장동혁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니냐, 이러한 논란들로 만들어가면서 오히려 이제 사퇴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게 뭐냐면 자신의 거취 문제 잘하는 것, 말하는 것 자체가 당내 내용의 한 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직접적으로 이걸 말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다양한 의견 청취라는 것들이 확대 재생산되는 거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도 지금 조심하고 있고 유의있게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안이든 장 대표님 스스로 얘기를 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취지로 저는 들리네요. 언제 뭐 필요하다면 스스로 말씀도 하시겠죠. 저도 아니 개인적으로는 이걸 거취와 관련해서 네. 당원들 전체에게 그 재신임 여부를 묻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분열적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이 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식으로든 이 수치가 나올 거 아닙니까? 물론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특정 인물에 대해서 지도부에 대해서 재신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예. 갖고 또 당이 분열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보고 또 하나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지금 장동혁 체제에 대해서 불신임한다. 내가 별로 힘을 실어주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그러면 장동혁 대표 체제가 무너지면 이번 지방선거는 누구 체제로 치러야 하는 거지? 이런 또 현실적으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저도 재신임 투표를 아무리 본인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작동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붙이는 거는 예. 훨씬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최근에요.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내부 갈등이 표면화가 됐었죠. 그런데 정호김 전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바로 면전에서 본인을 비판한 이현주 최고위원과 바로 밥을 먹었다. 근데 장동혁 대표는 그거를 못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건 강승필 부대표께 한번 여쭤볼게요. 그 당일날 점심 먹었단 말이에요. 네네. 그게 어떻게 보면 당대표로서 정치력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럼요. 저는 저 같아도 예. 만약에 최고위원회에서 면전에서 하나의 아젠다를 두고 최고위원과 격돌을 하면 저 같아도 뭐 밥을 먹든지 예. 어쨌든 따로 만나자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왜 저렇게 면전에서까지 대놓고 세게 말할까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오해가 있으면 풀어줘야 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또 설득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걸 다른 삼자를 통해서 얘기하면은 와전될 수 있고 잘못된 정보가 주입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만나가지고 설득하는 것이 저는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의 대표로서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제스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회의 공개석상에서 그렇게 막 뭐 반란이라는 표현 나왔었나요? 이렇게 돼서 갈등이 최고조로 가다가 그 다음 날부터 이게 갑자기 확 죽는 적이었거든요. 분위기였거든요. 네. 뭐 지금 뭐 똑같은 당내 갈등이라고 하지만 예. 민주당의 당내 갈등은 어떻게 보면은 지방선거 승리 이후를 내다보면서 네. 누가 소위 공천권을 갖느냐 뭐 이런 주도권 싸움의 성격이 있는데 뭐 되는 집은 싸워도 소위 잘 된 것처럼 이게 승리를 내다보면서 그 이후에 포석을 두는 것과 예. 당장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지방선거 굉장히 어렵다라는 전망 속에서 누가 그 소위 말해서 후폭풍을 감당할 거냐부터 예. 시작해서 뭐 지면은 누구에게 그 책임이 돌아갈 거냐. 사실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민주당의 갈등은 자기 정치라는 게 물론 드러나긴 하지만 예. 소위 말해서 당의 승리라고 하는 어떤 그 선거 승리라고 하는 흐름 속에서 자기 정치 얘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소위 말하는 용인이 되고 가는 예. 분위기가 있는데 국민의힘은 소위 말하면 가라앉는 배 느낌이 나다 보니 서로가 좀
죽기 살기의 어떤 그런 모양새가 나타나는 거 아닌가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바라는 배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저희 이제 파이팅하면서 가고 있고 그리고 장동혁 대표도 이제 누구하고 이제 가려서 뭐 밥을 안 먹고의 문제는 아닙니다. 예. 실제로 이제 이제 비공개 최고위원회 하기 전에도 자신에게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최고위원이 있다면 비공개 자리에서도 충분히 대화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 정청래 대표가 이현주 최고위원하고 밥을 먹은 게 그렇게 큰 이슈고 리더십의 정점이 있는 것 같이 보여질 모습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이거는 이제 어떻게 접근하는 리더십과 포용에 대한 문제인 것이지 그것들을 이제 장동혁 대표는 계속 보여줄 겁니다. 아니 그런 맥락이라면 어젠가요 SNS에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서 글을 올린 거 보면은 글쎄요. 여기 한번 볼까요? 단식 후유증으로 체력이 딸린다. 이제 말할 힘도 마음도 없다. 원하시는 대로 하셔라. 이게 제1야당 대표가 지금 내세우는 게 이재명 정부와의 투쟁인데 이거 보고 좀 의아하신 분들 좀 많았거든요. 저거를 이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단식 후유증이 있고요. 네. 그리고 체력 딸리는 것도 맞습니다. 살이 많이 빠졌으니까요. 근데 이제 말 힘도 없고 마음도 없다. 원하시면 마음대로 하시라. 이 뜻이 아니죠. 그렇다면 영수회담 제안을 할 이유가 없죠. 이거는 거꾸로 뭐냐면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SNS 통해서 소위 국민들한테 뭐 막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막말들도 하고 그리고 일방통행하고 야당과 전혀 대화하지 않기 때문에 저건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불통을 갖다가 지적한 그 다른 표현으로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것이지 만약에 불통을 지적하다고요? 그렇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 빠지지 말아라.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이웨이해라. 이게 정말로 마이웨이하라는 것이고 예. 그리고 부동산 시장을 마음대로 주무를 것이다라고 인정을 한 것이라면 오늘 이제 당대표 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 언급을 그렇게 많이 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지적할 이유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영수회담을 제안할 이유도 없죠. 저 말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내가 이렇게 단식까지 하면서 처절한 투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왜 소통이 안 되고 왜 일방통행을 하냐라고 지적한 글로 보는 게 맞죠. 정확히는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운 반어법이죠. 그냥 한번 반어법? 해봐라. 너 네.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엔 뭐 부동산이든 뭐든 국정이든 잘 될 것 같냐? 이런 반어법의 표현인데 너무나 좀 정중하게 쓰다 보니까 예. 이 반어법이 충분하게 전달되지 못한 것 갑자기 같아서 국어 수업 시간을 아니, 반어법으로 만들었어요. 얘기한 네.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독선적으로 부동산 시장이든 뭐 국정 운영이든 하다 보면 결국에는 실패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 예. 이게 뭐 제대로 의미가 다 전달되지는 못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이거죠.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못 해먹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대통령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정말 그런 힘들다. 차원이다. 대통령 국정을 운영하는 게 힘들다라는 간곡한 표현이었던 거지. 예. 힘들어서 내일부터 대통령 안 하겠습니다. 이 표현이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또 하나 또 여쭤봐야 되는데 오늘 조선일보 칼럼에서 국민의힘이 진작에 망했어야 했다. 아주 직설적으로 비판을 했거든요. 조선일보는 국민의힘과 어떻게 보면 같은 위치에 비슷한 진영에 있었는데 이 지적에 대해서는 당에서 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저는 냉정하게 받아들여야죠. 저희 이야기는 거꾸로 말하면 지금 이제 저번 이제 여기 방송 나와서도 얘기했지만 설 밥상에 올라갈 우리가 무언가를 제시해야 되는 상황이고 예.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고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당 내용이 아직 정리가 다 완벽하게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너희들 망한다. 차라리 제대로 쇄신 못하면 망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변해라라는 따끔한 어떻게 보면 이제 보수 언론의 저는 충고로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에게도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치열한 토론과 고민을 통해서 당내의 수기를 통해서 가야 될 길을 새롭게 제시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시간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안 그러면 진짜 망해야 산다라는 저 표현이 그대로 성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제대로 변해서 지방선거를 이길 수 있는 체제로 빨리 만들어야 된다라는 예. 강력한 경고로 보입니다. 근데 이거 지금 조선일보 사설은 아닙니다. 칼럼, 네, 조선일보의 김영 칼럼으로 예, 예. 김영수 전 영남대 교수가 했고 김영수 교수가 TV조선에 아마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건데 그래서 오피니언면에 보면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사설이라고 네, 볼 수는 요거는 없는데 칼럼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네. 김영수 교수가 한 이야기는 정말 우리가 뼈 아프게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지금 진영 정치에 매몰돼 있고 국민의힘이 이렇게 분열하다 보니까
민주당이 뭘 하든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내놓든 이거 그냥 정말 견제받지 않는 세력으로 돼버린 것 같아요. 예. 국민의힘이 제대로 정신 차려서 견제할 만한 충분한 능력을 갖지 않는 한 이런 식의 반응 계속 나올 겁니다.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나. 그런 측면에서 뭐 이번 선거 굉장히 중요하죠. 뭐 얘기한 것처럼 진영이 진영화돼 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여기 뽑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정치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줘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국민의힘이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 당대표가 3특검 얘기하면서 단식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 궁금한 게 아니라 사람들은 그래서 한동훈 언제 와? 이게 궁금하고요. 또 오늘 당대표 연설에서 영수회담 제안을 했는데 영수회담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이 궁금한 게 아니고 그러면데 그 거취 표명은 언제 해? 이게 또 궁금해요. 예.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장동혁 대표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그 얘기의 내용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언론들은 당 내분 사태에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 내분을 갖다가 끝내지 못하고 이거를 빨리 봉합하지 못하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류의 질문을 받을 거예요. 3특검을 얘기하든 뭐 영수회담을 얘기하든 그게 본질이 아니고 너네 집안 정리나 빨리 좀 해봐.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거는 지금 뭐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답답해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해하고 있다. 예. 좀 이거를 갖다가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토론했지만 그 안에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 좀 그 야당 패널 분들께서 좀 생각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